네, 챕터 2, 대퇴사의 시대가 왔다 라는 이제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냥 하지 말라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좀 우리의 삶이 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진작에 좀 바뀌고 있다. 좀 속도가 빨라질 뿐이지 이건 원래 바뀌었어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를 계기로 이런 유연근무, 재택근무, 이런 원격근무가 조금 더 빨리 실험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성과를 따졌을 때 그걸 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다라는 거를 전 세계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좀 다양한 곳에서 좀 일을 하신 경험이 있고 원격 근무도 하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했을 때 팬데믹이 우리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근무하는 이제 직장인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12년 정도의 그 직장 생활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경험도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느꼈던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이제 원격 근무도 해보고 재택 근무도 해보면서 다양한 일하는 형태를 좀 경험을 해봤는데요.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집에서 일하는 거 저 되게 좋아했어요. 너무 좋았고. 이 집이라는 공간을 저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 집이 좀 아시겠지만 포천이었어요. 포천이다 보니까 이 전원주택이긴 한데 약간 워케이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집안에서 내가 일을 제대로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해서 그 사무 공간처럼 좀 꾸며봤습니다. 그러면서 좀 공간을 꾸며보고, 예를 들면 이제 노트북도 이제 이렇게 해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뒤에 어떤 걸 달아볼까, 뭐 예를 들면 화이트보드가 필요하진 않나, 뭐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집에 대해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사무실에 꼭 가야 되나? 이제 줌으로 미팅하고 이게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효율성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밖에 이렇게 한번 공기도 쐬면서 이 나머지 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으로 쓸 수도 있고, 거기에 있어서 개인의 만족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의 관점에서는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이제 기업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또 알아요. 이제 팬데믹이 끝나면서 이제 회사로 돌아갔는데 갑자기 다들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돌아와라, 뭐 예를 들면 그전에는 이렇게 문서들 시키고 줌으로 했던 것들을 이제 대면으로 다시 하려고 하니까 저 또한 너무 거부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퇴사를 했고. 그것 때문에 퇴사를 하신 건가요? 그런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네네. 있었죠, 사실. 네,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그 일에 대한 발견을 좀 해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제 앞으로 기업이 나를 책임져주지 못한다라는 거를 저는 알았어요. 나의 전문성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러면 나는 내 힘으로 한번 다른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퇴사를 하게 됐고, 사실 퇴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기업에서 한번 지원을 해보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어렵게 거의 2~3달 과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기업에 좀 들어가서 마케팅 팀장으로 했는데 또 3일 만에 나왔습니다. 2달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3일 만에 나오셨다고요? 그 회사에서 내가 정말 앞으로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성장을 할 수 있는지를 딱 3일 만에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은 이제 신입사원분들과는 다르게 제가 직장생활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보이는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와 결이 맞지 않다.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체험해보는 기회로서 나는 여기까지 갈 수 있었구나, 뭐 이런 식의 위안을 받으며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퇴사의 시대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더 그래서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저는 퇴사를 계속 해 나가면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엔잡러, 또 디지털 노마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소셜벤처를 만들어가는 대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도 오피스 빅뱅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일터가 이제 송두리째 바뀌는 이런 시대를 이제 표현한 그런 키워드입니다. 사실 프리랜서 말씀을 또 해주셨지만 예전부터 있었던 그 긱워커, 그냥 단순 노무뿐만이 아니라 이젠 전문적으로도 긱워커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대프리랜서 시대라고도 하는데요. 청년층 자체가 플랫폼 노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흔하고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러한 플랫폼 노동의 의미라든지 관점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 플랫폼 노동자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요. 플랫폼 안에서 어떤 자신의 지식을 나누고 거기에서 어떤 협업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분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아직까지 시스템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좀 더 그들을 받쳐주는 기반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숨고, 크몽, 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의 플랫폼 안에서 저의 지식과 재능을 나누기 위해 노력을 해봤던 어떤 플랫폼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단어가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수수료 부담도 사실 있었고요. 개개인으로. 그리고 뭔가 그 둘 간의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의 관리되지 못하는 계약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더 커져가는 이 시대에서 플랫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업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도 그분들을 좀 기반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개발자를 예로 들었을 때 개발자를 고용하는 것보다는 어떤 아웃소싱으로 좀 의뢰를 하거나 외주를 맡기는 그런 방식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아무래도 그것도 경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건 바이 건으로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라서 기획자님과 제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퀄리티 보장에 대한 과제는 이제 2023년 그 이후로도 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회사가요 네. 직원을 이제 여기 책에서도 나왔지만 채용하는 게 아니라 임대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는 이런 일해하는 구조 또한 세분화되면서 내가 딱 필요한 영역만큼만 빌려 쓰는 거죠, 그들의 전문성을. 그래서 제가 이제 소셜 기업 대상으로 이제 브랜딩을 할 때는 소셜 기업은 좀 영세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마케팅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외부에서 이제 전문가들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지만 어떻게 보면 또 잘 활용하면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발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 좀 안 좋은 기업들을 만약에 했을 때 이제 대행사 같은 경우 이제 좋은 대행사분들도 되게 많으시지만 이런 수수료만 떼가고 실제 결과물은 안 내놓는 그러한 폐해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좀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과제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하고, 그것을 데이터 기반이든 시스템 기반이든 아니면 윤리적인 기반이든 서로의 약속의 기반이든 좀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퇴사 그리고 프리랜서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챕터 2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요즘 많이 떠오르고 있는 주 4일제 근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라이프 트렌드 2023에서는 주 5일제 근무가 지금 2004년 7월부터 시행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20년 만에 이러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우한 형제들이라든지 휴넷, 에듀윌 좀 이런 기업들이 주 4일제 또는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 4일제가 비단 복지뿐만이 아니라 효율성까지 잡으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책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은 이 주 4일제 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합니다. 네. 할 수 있는 기업은 하시고요. 못하는 기업은 주 5일제나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팀원분들도 아직 주 7일제로 이렇게 물론 주 노동을 뭐 이렇게 착취하는 회사가 절대 아니고요. 같이 이제 일을 하는 환경인데, 이런 것처럼 주 4일제에 맞는 기업들은요, 주 4일제를 진행하시고 그 안에서 효율성을 찾아가시는 거고, 그와 좀 다른 업종과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될 수도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자신들의 어떠한 효율성을 위한 구조들로 이제 변화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딱 주 4일제, 뭐 40시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또 좋은 환경에서 또 시너지를 낼 수 있고 또 그 협업의 환경을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주 4일제가 주는 그 이슈에 많은 분들이 많이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열망해서 거기에만 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다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것 또한 개인의 선택이고 기업의 어떤 조건이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뭐 맞춰가야 하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 4일제도 효율성에서 나온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이제 사무실 안에서 다 모여서 일하는 거에서 원격으로 넘어오면서 월급 루팡이라고들 하죠. 그런 분들이 실상이 드러나고, 효율성을 따졌을 때는 원격 근무도 나쁘지 않다.
라는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이제 주 4일제로 했을 때도 주 5일제에서 근무했던 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여기 그냥 하지 말라라는 책에서도 이러한 효율성의 문제, 그게 주 4일 그 근무 시간이든 근무 장소든 이런 게 계속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좀 어떤 것들이 정답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답변은 아직 안 나온 상태예요. 여러 시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앞으로 좀 효율적으로 좀 일을 하기 위해서는 2023년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좀 어떤 일하는 방식이 정착되면 좋을까요? 좀 저는 이제 개인적인 답변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을 들고 가서 노트북을 켜는 곳이 저의 사무실입니다. 네, 디지털 노마드 삶을 살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시간을 내가 몇 시간 일했지, 4시간 일했나, 3시간 일했나 이런 것들을 재진 않죠. 그러니까 보면 저는 굉장히 퍼포먼스 중심, 즉 성과 중심으로 내가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들을 고객이 만족시킬 수 있게 만들어내는 목표로 움직이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딱 40시간이라는 어떠한 그 시간에 갇혀서 자신이 그 안에서 마치 40시간은 내가 돈 줬으니까, 내 돈 받았으니까 40시간이 여기 앉아 있어야지 이런 관점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안에서 내가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나의 조건과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에 최적화될 수 있을 때 시너지를 내는 사람인지를 이제 점점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알아가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뭐 주 30시간, 뭐 주 20시간만 일해도 그만한 성과를 낸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개개인에게 개인의 역량에 달려 있고, 개인이 얼마만큼 그 안에서 밀도 있게 자신의 직무에 집중했느냐, 이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80시간 준다고 성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아침에 와가지고 웹서핑 좀 하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나가고 뭐 하고 뭐 이러다가 2시간 일하는 거, 사실 그런 분들 월급 루팡 진짜 많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걸로 보면은 사실 시간에 갇히지 마시고 내가 그 결과 중심으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느냐에 집중한다면 저희가 더 많은 기회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정이라는 게 굉장히 큰 키워드로 또는 화두로 좀 다가오고 있죠. 예전에 시간상에서 공정을 따졌다면 지금은 그런 효율성과 성과가 공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챕터 3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